정말 좋은 프로 같아요. 그래서 원래 질문은 어디로 보내고 싶냐. 나라도 그렇죠. 부담을 안 들어요. 일단 제가 가보지 않은 나라를 보내는 거는 부모 욕심이에요. 네. 말 그대로. 네. 내가 다녀보고 정말로 뭐 리서치 해본 다음에 아이랑 같이 가서 너 이런 나라인데 어디에 갈까? 저는 난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유독 좋아하는 곳이 한 곳이 있긴 있어요. 어디? 하와이. 하와이 나도 좋아해요. 좋냐를 생각해보면 기회적이다. 뷰가 좋죠, 뷰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좀 더 여행을 더 해본 후에 우리 아이가 판단하게끔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권호중 씨가 거의 전문가. 우리가 섭외한 거 저희가 아니라 우리가 고이예요. 근데 정말로 많은 일을 겪었고 뭐 폭행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많은 일을 겪었어요. 아하. 정말 저는 한국 아빠로서 저 한국이 좋죠. 말도 통하고. 그럼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 과정들이 너무 힘들어요. 아니, 권호중 씨한테 갔다 오면 이 주제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주제가 이제 무거워 이제 넓어져요. 네. 알겠습니다. 한이 많아가지고 애 키우면서. 요즘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죠. 얼마 전에 그 친구에게 감금 폭행을 당했던 11살 소녀가 맨발로 탈출한 사실이 알려져서 이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 밖에도 뭐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도 있었고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가장 힘써야 될 부모들이 오히려 아이들의 삶의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각 나라에 이렇게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었나요? 예. 옛날부터 그랬는데 아직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제 부모의 아동 매매라는 문제입니다. 부모가 아동을 매매한다. 친부모가요? 부모님이 자식을 파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로 하면. 친부모가? 예. 이게 뭐냐면 그런 과수원이나 그런 어업들이 만약에 그런 노동력을 필요하면 형편이 좀 어려운 부모들이 이곳에 자식들 이제 파는 거예요. 다시 못 들어와요? 다시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고, 거에 이제 아예 그냥 계속 그런 노동을 이제 아예 하는- 보내버린다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노예. 어차피 사기 때문에 이제 노예 돼버린 거예요. 2016년에요. 노예에서도. 근데 거기서 아이들의 인권은 엉망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게 대부분 이제 아침부터 거의 새벽까지 하루에 거의 16시간 이상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거 이제 막기 위해 좀 엄격한 그런 법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법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죠. 또 그런 중개인 이제 잡았을 때 거의 다 톤으로 이제 해결하니까 그런 거를 계속 이제 이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은 이제 어린이 폭행 사건 굉장히 큰 이슈예요. 요즘 그런 큰 화제인데 통계를 보면 거의 해마다 한 4,000건 정도 일어나면서 한 150명 계속 사망하고 있다고 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큰 이슈 뭐냐면 우리 난민들이 들어왔으니까 난민 속박들이 이제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어린이 대상으로 그 폭행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독일 남성이 한 4살짜리 난민 애 이제 유괴해서 또 살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그 재판에서 자백했던 게 그거 처음 아니고 그 전에도 어떤 다른 애 이미 성폭행 시키고 이제 또 살인까지 했다고. 아동범죄인 거죠? 난민에 대한 분노가. 아동범죄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옛날에. 아, 그래요? 미국은 아동의 행복을 제일 위협하는 요소가 아동 빈곤이거든요. 아동 빈곤. 그래서 정경 유착하고 보익부 빈익빈 막 이런 현상 때문에 낙수 효과가 안 나가지고 저소득층에 있는 아동들이 자꾸 빈곤으로 빠지는 거예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부가 60% 늘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기간 안에 노숙하는 아동의 인구가 60% 늘었어요. 부가 편중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그 아동 빈곤율이 제일 높은 국가 중 하나예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게 UN 인권 그런 조약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거 있는데 그거를 사인했는데 비준을 안 한 국가가 2나라예요. 그 중에 미국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그러니까 미국을 생각하면 뭐 디즈니 아이들이 되게 행복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 5명 중 1명은 상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각하네. 5명 중 1명이면.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동폭력 및 범죄가 심각한 수준의 이런 나라도 있는 것 같은데 각 나라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 어린이 대상 범죄 처벌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독일은 이제 그 가정조사법이라는 거 있는데요. 뭐냐면은 학교에서 무단 결석하면 좀 의심 갈 수도 있어요. 약간 가정 폭행 그런 폭력 사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의심이 생기면 아동 조사 기관이라는 데니까 유근담트라고 부르거든요. 독일에서. 그쪽에서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가서 만약에 진짜 그런 경우 일어난 경우에 그 기관에서 부모의 그런 교육권을 뺏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를 이제 안전한 시설로 옮겨서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부모를 하고 이제 분리시키는 거죠. 바로 가정조사법이라고 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학부모 소환제가 있죠, 지금. 네, 지역적으로 소환제라는 거, 학부모 소환제라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에서 허용된 결석 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번 일수가 있을 건데 그 이상의 결석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 학교 측에서 사실 확인서를 이렇게 보호자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왜 이러느냐, 뭐 좀 개선을 하라고. 근데 개선이 안 될 경우 그 학교가 그러면 청문회를 열듯이 그 보호자를 불러서 이렇게 직접 상담을 하는데 그거를 불응을 할 경우에는 학교가 경찰한테 고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학부모 소환제라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무단 결석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3일 이상 무단 결석을 한다면 학교가 학부모한테 300불 벌금을 내라고 하거나 만약에 그걸 내지 못하거나 내기 싫다면은 그 보호자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되는 조건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노르웨이는 아예 체벌을 하면 처벌. 아니야, 체벌. 죄송해요. 아, 네. 노르웨이에서는 괜히 하셨는데요. 아니, 분량이 부족할 것 같아서 쌤한테 배웠죠. 네. 노르웨이에서는 아이에 대한 체벌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벌하면 친권을 떼요. 뺏어요. 네. 국무원들이 가정 방문해서 아이랑 인터뷰하고 부모랑 인터뷰하고 선생님이랑 인터뷰하고 역시 문제가 계속 있으면은 그냥 아이를 입양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네. 그래서 노르웨이가 이렇게 다문화 사회로 바뀌면서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노르웨이에서는 여러 외국인들도 살고 있고 그 자기 문화식으로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루마니아 가족이 노르웨이 국무원이 말하는 것은 아이에게 체벌도 했고 종교를 너무 강요하게 시켰다는 문제로 그 아이 몇 명을 입양시켰어요. 노르웨이 정부가. 루마니아 사회 중에서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노르웨이에 대한 이 시위를 하고 뭐 노르웨이는 진짜 악의 사회라고 하고 잘못된 복지라고 여러 나라 뭐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사람들이 시위했고 노르웨이 이런 복지제도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부모가 이상해서 막 애를 술 먹고 때리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이가 너무 큰 잘못을 해서 설명을 하고 뭐 손바닥을 때렸는지 뭐 꿀밤을 때렸는지 애가 근데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부모가 좋으려고 때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아이가 혼자서 전화하는 것도 많고. 아니 경찰에 부모님이 저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집트 또 이해 못하겠네. 대박이지, 그럼 이게. 경찰이 와서 부모님이 잡으러 아니, 가는 거야. 우리나라도 학교에서도 그래요. 뭐 이렇게 체벌 있으면 바로 전화해요, 경찰한테. 그래서 요새 이집트에서 절대로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아이를 낳지 말라는 소리가 나와요. 너무 비하하는가요? 아니, 근데 맞아. 아니 아이가 잘못했는데 제가 때리면 경찰이 올 수 있고 아이가 오히려 부모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인정. 때리지 않으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때리는 게 그게 안 이제 때리는 게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모님으로서 자기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야.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한 부모의 입장에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사회는 집단이고 집단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부모가 살짝 이렇게 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허리띠를 가지고 마구 때리는 거를 허용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물론 이거 법률상으로 사실 이렇게 감안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 정말 부모가 교육 목적으로 애를 좀 때릴 때 서로 둘이 그런 이해하는 거 있어요. 애도 내가 잘못한 거 있어서 엄마 나를 때렸다. 왜냐면 또 사실 보통 심각하게 때리는 거 아니에요. 나도 솔직히 약간 한번 반성할 때가 있었어. 옛날에 엄마한테 딱 한 번 나는 제대로 맞아본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좀 재밌는 추억 될 수도 있는데 재밌는 추억이 좀 좋았어. 재밌게 맞은 거야. 하지만 재밌게 맞았나 보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건 어떤 갈등 생겼는데 부모가
때리면 이거는 갈등의 해결법이라는 거 간접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애한테.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애도 그거 보고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거는 어떤 갈등 해결 방법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 들 수도 있으니까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는 몇 번 이런 거 있어도 괜찮겠죠. 드라마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많겠죠. 근데 맞는 게 이런 거 뭐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자기 가족도 이렇게 폭력으로 해결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가끔 괜찮아도 일단 다 금지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유세윤 씨는 네. 이런 아이의 체벌에 대해서 어떤? 유세윤 씨 체벌한 적 있어요, 아이? 뭐 잘못했을 때? 아이한테 맞지 않아요? 아빠 정신 좀 차려. 또 서핑을 가. 아니, 근데 저도 근데 고민이긴 한데요. 아직까지 제가 직접 체벌한 적은 없고요. 몇 살이죠? 8살인데. 그렇지. 근데 아내가 한 번 종아리를 때린 적이 있나 봐요. 이걸 잘했다 못했다 저도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아이에 대한 체벌은 정말 부모로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정말로 얘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때 얘를 정말 말로 가르치고 싶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체벌을 들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정말 고민하게 돼 있어요. 네. 저도 자유롭지 못한 건 애를 때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네, 부모로서. 물론 그게 우리는 법이 이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이 있었다면 함부로 못 때렸겠죠. 네. 다른 나라 안 나가는 이유가 혹시? 그런데 가잖아요, 외국에 가면 정말 부모가 체벌하고 나서 아유 잘했어 내가 잘했어 하는 부모는 없어요. 근데 가슴이 아픕니다. 계속 몇 년이 지나도 가슴이 아파요 그 사건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법적인 것도 사실 좋긴 한데 우리가 체벌을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애한테 어떤 인격적으로 무시 안 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뭐 이렇게 손바닥 인격 상하지 않는 부분을 때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정말 부모들은 늘 고민이에요. 얘를 때려서라도 인간을 만들어내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노터치로 끝까지 말 들을 때까지 말하는 게 맞는 것인지를 늘 고민해요. 근데 이게 체벌의 기준을 정한다는 것도 참 말이 어려운 힘든 일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 어린이들이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행복하기 바라는 비정상 회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가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각자 다른 고민들, 사연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네. 권호중 씨와 또 저희들이 네. 부모가 돼서 이 오빠가 돼서 한번 사연을 상담을 해주죠. 네, 여기는 어린이는 없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예. 지금 진짜 사연입니다. 진짜 사연.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네, 첫 번째 고민 사연입니다. 네네. 정확한 나이는 밝힐 수 없는 초딩입니다. 아이고, 귀엽다. 제 고민은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잠잘 때 이불에다 오줌을 싼다는 겁니다. 오줌을 싸면 누구보다 제가 제일 창피한데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몇 살인데 이불에 오줌을 싸! 장가 가서 쌀래? 라며 화만 냅니다. 아저씨들은 몇 살까지 이불에 오줌을 쌌는지 우선 궁금하고요. 안 싸는 방법 알고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공유. 제가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채택되더라도 내공은 못 드립니다. 내공이 없어요. 내가 없어. 자, 내가 제일 늦게까지 쌌다, 나이. 몇 살? 몇 살? 15살까지. 15살이면 노상방뇨지 그냥. 창피한 일이지만 제가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12시부터 1시까지 제일 많이 사요, 오줌을. 확실히. 아, 그런가요? 아니, 제가 가정에 경험으로. 그래서 어머니랑 약속을 해요. 어머니, 저는 그 시간에 저를 깨워서 조금 오줌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아, 오줌 살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해달라. 그렇죠. 또 이게 왜 오줌 살냐면 항상 꿈을 꿔요. 꿈 꿨는데 화장실에 있어요. 아, 본인이 꿈꾸는 걸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태워달라는 거죠. 이제 그 시간에.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을 도움받아서 하면은 혼자 있을 때 다시 싸게 될 것 같아요. 기움 혼자 해냈나요? 네, 저 형보다 더 빨리 해놨어요. 아빠의 자랑이었다면서요? 예, 아빠의 자랑이었어요. 형보다 더 빨리 해냈기 때문에. 귀여운 자랑 오줌 싸면 침루수 아닌가요? 어릴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근데 살 때마다 항상 쿰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쿰에서 오줌 나오면은, 좆때 사면 안 돼요. 처음에는 성공하지 않을 거지만,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몇 살에 딱 그만뒀어요? 저는 유치원 가기 전 아니면 유치원. 6살, 7살. 집에서 오줌 사는 게 다 유전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가족에서 똑같은 사람들 몇 명 있겠어요. 그래서 뭐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할아버지에게 물어보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저도 똑같았어요. 같이 죽자이구나. 와서 그 사람들 어머니랑 이야기하면 되게 무섭겠다, 애가. 엄마 근데 다음에 오줌 싸는 건 유전이랑. 엄마 몇 살까지 샀어? 엄마 아니지? 그럼 100% 아빠네. 아빠야. 아침에 애가 오줌 싸고 일어나면 누구야? 우리 가족 중에 누구야? 나 이렇게 만든 사람 누구야? 아이가 이거 있어, 니콜아이가. 아, 부모님 입이 막히겠네. 권호중 씨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나이가 드니까 저도 한 6년 전에 한번 싼 것 같아요. 뭐라고요? 예? 본인이요? 네. 6년 전. 그럼 40 넘어서 쌌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똑같이 화장실 가는 꿈이에요. 40 넘어서 오줌 쌌잖아요. 집사람이 되게 많이 웃었어요. 저희 기사화하겠습니다. 자, 권호중 씨. 늙어봐요. 늙어할 때가 있어요. 이거 지금도 아니고.